안녕하세요. 우주가 더 이상 그냥 먼 미래의 꿈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수조 달러 규모의 거대한 경제 영토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정부만 하던 우주 탐사가 아니라 이제는 민간 기업들이 뛰어드는 새로운 경제의 시대. 그 핵심적인 변화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우주가 이렇게 뜨거운 투자처이자 거대한 기회의 땅이 되었을까요? 그 과정을 저와 함께 차근차근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요즘 뉴스페이스라는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있어 보이는 유행어가 아니고요. 산업 전체의 규칙을 아예 바꿔버린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기존의 우주산업, 즉 올드스페이스와 뭐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볼게요. 와,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정말 확 느껴지죠? 예전 올드스페이스 시대에는요, 국가 간의 자존심 대결이나 순수한 과학적 호기심이 주된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국민 세금으로 운영됐고, 계약도 비용 가산 방식이라고 해서 기업이 돈을 얼마를 쓰든 거기에 이유나 보장해줬죠. 그런데 뉴스페이스는 완전히 다른 게임입니다. 주요 고객부터가 민간 기업이고 동기는 오직 돈, 즉 경제적 이익이죠. 민간 투자로 움직이고 딱 정해진 금액 안에서 프로젝트를 끝내야 해요. 그러니까 기업 스스로가 어떻게든 비용을 줄이고 효율을 높여야만 살아남고 돈을 버는 구조가 된 겁니다. 바로 이 차이가 모든 걸 바꾼 거죠. 전문가들은 이 뉴스페이스를 딱 세 가지로 정리하더라고요. 첫 번째, 고객이 정부에서 돈을 내는 민간 기업으로 바뀌었다는 거. 둘째, 개발 방식이 달라졌어요. 실리콘밸리처럼 일단 빨리 만들어보고 실패하면 거기서 배우고 또 빨리 고쳐서 내놓는 빠른 실패 전략을 쓰는 거죠. 예전처럼 십수년 걸려서 완벽한 거 하나 만드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게 세금이 아닌 민간 투자로 움직이고 철저하게 수익을 내는 걸 목표로 한다는 점. 이 세 가지가 맞물려 돌아가면서 우주산업의 DNA를 완전히 바꿔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엄청난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결국 돈 문제잖아요. 이 경제적인 문제를 단번에 풀어버린 정말 마법 같은 기술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로켓 재사용 기술이에요. 이게 어떻게 판도를 뒤집었는지 한번 보세요. 이 비유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우주로 가는 엘리베이터라니? 생각해보세요. 예전엔 수천억짜리 로켓을 떡 한 번 쏘고 그냥 바다에 버렸어요. 이건 마치 LA까지 가는 비행기를 한 번 타고 그냥 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였죠. 그런데 이제 그 로켓을 회수해서 다시 쓰게 된 거예요. 말 그대로 우주로 가는 문턱을 없앤 엄청난 엘리베이터가 생긴 셈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를 보시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바로 와닿으실 겁니다. 스페이스X의 팰콘 9 로켓. 새로 만들면 6,200만 달러가 들어요. 그런데 썼던 로켓을 다시 쓰면 3천만 달러. 비용이 그냥 좀 줄어든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반값 이하로 떨어진 겁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개선이 아니에요. 우주로 가는 비용 구조 자체를 파괴해버린 진정한 게임 체인저인 거죠. 자, 이렇게 우주로 가는 비용이 말도 안 되게 싸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전엔 이걸 우주에서 어떻게 해? 돈이 너무 많이 드는데? 하고 상상도 못했던 사업들이 갑자기 이거 해볼 만한데? 가 된 거죠. 스타링크 같은 위성 인터넷은 물론이고 일반인들이 우주여행을 가는 우주 관광, 더 정밀한 지구 관측 데이터를 파는 사업, 심지어 우주에 떠 있는 위성을 수리해주는 서비스까지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새로운 시장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열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의 시각을 투자자의 눈으로 한번 바꿔보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변화는 결국 구체적인 투자 기회로 이어지거든요. 이 거대한 시장에서 우리는 어디에 투자하고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숫자입니다. 1조 달러. 이게 바로 2040년이 되면 우주 경제의 규모가 이 정도 될 거라고 월스트리트의 주요 투자은행들이 예측한 수치입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1,400조 원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돈이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시장이 얼마나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가졌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거대한 시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로켓을 쏴주는 발사 서비스, 우주로 가는 택배나 물류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둘째,
위성을 직접 만들고 운영하는 위성 제작 및 서비스. 셋째, 그 위성들과 통신하는 지상의 기지국 사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통해 얻은 데이터를 가공해서 파는 데이터 분석 사업입니다. 가치 사슬의 모든 단계가 돈이다는 기회인 셈이죠. 물론 이렇게 좋은 얘기만 있을 순 없겠죠. 모든 기회에는 그림자가 따르는 법이니까요. 지금부터는 이 엄청난 기회 이면에 숨어 있는 현실적인 리스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똑똑한 투자자라면 이 빛과 그림자를 모두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주산업 투자의 본질, 딱 이 한마디로 정리가 됩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즉, 엄청난 대박의 기회가 있는 만큼 상당한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는 뜻이죠. 그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첫째, 기술적 리스크. 이건 뭐 아시잖아요. 수천억 원짜리 로켓이 발사 중에 공중에서 터질 수도 있는 거니까요. 둘째, 실행 리스크입니다. 계획은 정말 멋진데 만들다 보니까 시간도 돈도 계속 더 들어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아직 많은 기업들이 정부 계약에 의존하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거나 예산이 깎이면 사업 전체가 휘청할 수 있다는 정치적인 리스크도 절대 무시 못합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투자하라는 걸까요?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조언 3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꼭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첫째, 한 곳에 몰빵하지 말고 로켓, 위성, 데이터 분석 등 여러 분야에 나눠서 투자하라는 겁니다. 둘째, 우주산업은 최소 3년에서 5년은 내다봐야 하는 장기전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그냥 우주라는 이름만 보고 투자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회사가 진짜로 계약을 따냈는지, 다른 회사가 못 따라하는 독자적인 특허 기술이 있는지 이런 실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가 2000년대 초반에 인터넷 기업들을 보면서 저게 돈이 될까 의심했던 것처럼 과연 지금의 우주 기업들이 10년, 20년 뒤에 우리 삶을 지배하는 새로운 빅테크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거대한 우주 경제의 시대, 그 서막은 이제 막 올랐습니다.